이거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서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진짜 괜찮나? 뭐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네가 뭔데? 맞아요. 제가 책을 막 이렇게 덤터우미처럼 쌓아왔는데 생각보다 몇 권 안 돼가지고 좀 민망합니다. 요거랑 밀리의 소재를 통해서 본 책들과 함께 이제 책에 관한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저의 독서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책도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저는 소설을 좀 좋아하고요. 비문학 잘 안 읽고 절대 안 읽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에 일체 관심이 없고요. 제가 독서를 하는 이유는 즐기고 싶어서 독서를 하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뭐 지식 습득이나 자기 개발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독서는 다른 종류의 도파민일 뿐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유명한 책들 읽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제가 읽어서 그 가치를 발견해내는 그런 것에는 일체 재미를 느끼지 못해요. 남들이 다 먼저 보고 야 이거 재밌다 너도 봐봐 하는 것만 읽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전 재미없는 걸 읽으면서 시간 보내기 싫거든요. 읽었는데 재미없다? 계열받아요 진짜.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은 일체 스포 없이 최대한 책에 대한 감상과 수다 위주의 영상이 될 것입니다. 파친코 1, 2 읽은 지 좀 오래됐는데 오늘 책장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은 파친코 드라마를 봤어요. 파친코 1을. 책이 훨씬 낫다, 드라마보다. 드라마에서는 책에 없던 이민호 씨가 맡은 한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책에 나오는. 안 궁금한데 원래 조선인이었다가 뭐 일본인으로 사는 뭐 그 한수의 서사를 설명하면서 드라마에서는 쓸데없이 무슨 뭐 그 관동 대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일본인들의 어떤 서사를 이렇게 뭐 우겨 넣었는데 저는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드라마보다 책이 훨씬 낫다. 그리고 1권은 진짜 강추. 근데 2권은 1권은 확실히 선자 중심의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2권부터는 이제 선자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안 궁금해요. 그리고 2권까지 가면서 뭐 그 뒤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 꼭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책도 하고 갈게요. 완전한 행복, 정유정 작가님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제가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한 모종의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게 너무 드러나 있는, 정말 그냥 그걸 보고 쓰신 것 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출간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게 너무 최근 일이어가지고, 아니 이걸 이렇게 대놓고 정말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도 아니고 이렇게 갖다가 그냥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뭔가 윤리적 양심을 좀 건드리는 책이기는 한데, 소설은 재밌어. 근데 그렇게 내가 재밌다고 느끼는 내 자신한테 이거 진짜 괜찮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되긴 하는데, 책 자체로는 제가 좀 독서에 조금 멀어지던 독서에 다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게 한 소설이라서 재미는 있습니다. 강로 좀 하겠습니다. 강로 좀 간단하게 읽기 좋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칵테일 러브 좀비보다는 오버랩 나이프 그리고 습지의 사랑, 이 두 편이 훨씬 좋았던 책입니다. 뭔가 단편들이 다 그렇지만 항상 아쉽긴 해요. 뭔가 아이디어나 소재가 되게 신선하다고 많이 느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단편소설집이라 진짜 빠르게 훅훅훅훅, 저 책 진짜 읽는데 오래 걸리는데 요거 하루도 안 걸려서 다 읽었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넌 다 추천하고 안 추천하는 책은 뭐야? 바로 들고 오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진짜 설명 좀 해줘. 이 책 왜 유명한 거예요? 이거 완전 베스트셀러, 지금도 올라있지 않아? 항상 가면은 베스트셀러 올라가 있어. 과학 전문 기자님께서 쓰신 전기이자 회고록이자 과학적 모험담으로 혼돈이 항상 승리하는 세계에서 꿋꿋이 버텨내는 삶에 대한 우화처럼 읽히는 경이로운 책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경이로움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완독도 못했어요. 이거 한 40% 정도 읽고 진짜 포기! 아니 못하겠어. 그냥 못 읽겠어. 그냥 한 글자도 더 이상 이 책에서 읽고 싶지가 않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극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못 읽겠어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분류학자의 어떤
삶에 꽂혀서 그에 대한 막 전기를 나한테 전해주면서 자기의 삶과 이렇게 우리의 삶과 이렇게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주고 싶어하는 책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그 사람한테 내가 요만큼의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 속의 화자가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어떤 것들이 힘들었고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려나가는 이야기가 훨씬 좋았는데 데이비드 스타 조던 얘기만 나오면 드르렁인 거야. 근데 이 책 내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나와요. 제가 40부 정도 읽었는데 거기까지는 계속 데이비드 스타 조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 다 재밌게 봤대잖아. 남들은 다 이거 막 이게 책의 모양을 하는 경이로움이래요. 이 책을 향한 찬사가 막 그게 앞에 써져 있어. 책의 모양을 한 경이로움. 나는 그 경이를 이걸 못 느낀 거잖아. 너무 슬프잖아. 나도 느끼고 싶잖아. 제가 이거를 중도 포기를 몇 번 하고 읽으려고 몇 번을 다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죽기 전에는 한번 다 읽어보고 싶지만 참아. 다시 꺼내볼 어떤 엄두는 안 나는 책입니다. 바로 두 번째, 힘든 일을 먼저 하라. 제목이 다예요. 이 책의 모든 내용이 힘든 일을 먼저 해라 라는, 미루지 말고 당장 해, 미루지 마, 끝. 네, 그거예요. 이 책을 진짜 마지막으로 죽어도 자기계발서를 다시는 읽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강 작가님 소설이죠.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소설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거는 진짜 어릴 때, 이 두 권 다 되게 어릴 때 읽어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 소년이 온다는 한 번 읽고 사실 12월에 우리가 약간 국가적 재난이 있었고 좀 약간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때 좀 다시 보면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 한 번은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 소설이고요. 한강 작가님은 뭐 노벨상 받기 전부터 워낙 유명하신 작가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채식주의자를 이것도 유명하대. 저는 유명하면 읽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 작가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바가 분명히 있대요, 여러분. 그런 거 해설 영상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 내가 식견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헤아리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이 놀라실 수는 있어요. 많이 충격적이고 이게 막 흥미로워서 계속 책을 놓지 못하고, 이것보다 이 텍스트 한자 한자로부터 얻었던 어떤 불쾌감과 혐오감을 아직까지도 정말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읽으면 엄두가 안 나고, 솔직히 이 책을 정말 너무너무 명작이고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문학가들이 사는 어떤 세상의 예술과 나의 세상의 예술은 많이 다르구나. 독서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밥맛이 뚝뚝 떨어져서 살을 빼고 싶다, 채식주의자 추천합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여러분 제가 쇼츠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읽으셔야 돼. 왜냐면 좀 있으면 영화로 나와요. 좀 있으면 아니지만. 근데 이것도 분량은 좀 많아. 책이 좀 두껍기는 해. 그리고 좀 과학적인 내용도 조금 많아가지고 나처럼 비문학 잘 못 읽고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계속 얘가 그러니까 생사를 걸고 자꾸 실험을 해요. 그 과정이랑 막 얘기를 해주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뭐 어쩌다는 것이다 저쩌다는 것이다 어쩌다는 거지? 그러다가 마지막 한 줄로 나는 결국 땡땡한 것이다 라는 어떤 깨달음을 마지막 한 줄로 간결하게 정리해주거든요. 그것만 따라가도 책이 참 재밌다. 네.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크게 없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SF 소설 추천입니다. 조금 두껍긴 하지만 그럼 원래 두꺼운 책 읽을 때 성취감이 업. 그리고 급류는 정말 애증의 책이에요. 급류는 출판사 직원들이 는 올해 책 할 때 항상 그 쇼츠에 나와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읽었는데요. 초반에는 좋았어요. 뒤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좀 왜 이렇게까지 하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인공들한테 조금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어릴 때부터 나오거든요. 학창 시절 때부터 나와요. 그때만 해도 얘들아, 어이구,
하다가 막 순간 막 헉 하면서 막 전개가 진짜 휘몰아치거든. 어떡해. 미친 막 질질 울면서 있다가 근데 얘네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힘들어. 갑자기 여주가 드라마 퀸이 되면서 힘들어. 좀 애증의 책이에요. 막 나쁘진 않아. 괜찮아. 근데 초반에 페이스를 좀 잃어버린 그런 책. 근데 막 어떤 문장들은 정말 그렇지 이게 사랑이. 그리고 밀리의 저지에서 읽은 책 대도시의 사랑법.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읽어야 하는 소설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 저는 막 약간 저랑 안 맞는 감성이에요. 약간 방황하는 청춘 막 청춘 이런 거에 좀 제가 몰입을 잘 못하는 편이라. 이제 동성 애자거든요. 주인공의 정체성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머니하고 이 끝없는 갈등. 그리고 원래는 보통 그 갈등이 해결되면서 책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여긴 그런 게 딱히 없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막 얘가 무슨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 친구랑 뭐 우정을 해가지고 여자애는 뭐 산부인과 가서 뭐 뒤집어 엎고 이런 것보다도 거기서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막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소설이 좀 그런 식으로 갔으면 훨씬 더 저는 재밌게, 그러니까 감명 깊게 봤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그냥 뭔지 아시죠? 읽고 싶어? 읽어. 읽기 싫어? 읽지 마.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가재가 노래하는 곳. 저는 가재가 노래하는 곳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정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힘이구나.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겨서 나의 아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허구에 있는 주인공한테 이렇게 몰입해서 이러고 있는 게 진짜 이게 이야기의 힘이구나, 이게 몰입의 힘이구나 느끼게 해줬던 그런 소설이었고요.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책인데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 스타트가 완벽했고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의 이야기예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조선 땅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조선 사냥꾼이 호랑이를 마주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약간 영화 대호가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너무 웅장하게 시작을 했고 너무 멋있는 여성 캐릭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이거보다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왜냐면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작이라고 하고 제목 작은 땅의 야수들 시작 막 호랑이랑 맞다이 뜨면서 시작했어. 근데 뭐야 이거, 그냥 연애소설인 거예요. 그냥 거의 저한테는 거의 그 정도 느낌이었어. 다들 사랑에 미쳐있어.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입체적인 캐릭터가 있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뭐 쓸데없이 일본군 얘기를 너무 뭐 자꾸 나를 대입을 시켜서 안 궁금해요. 그 약간 이건 근데 나는 그런데 내가 하는 생각이긴 하지만 약간 이런 외국계 한국인인 분들이 어떤 이런 일제강점기 이런 배경을 소재로 어떤 걸 쓸 때 그러니까 약간 특히 미국 쪽에서 왜 이렇게 피폭돼서 고통받았던 일본인들의 얘기를 꼭 여기 넣고 싶어 할까요? 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뭐 전범국이 전 개인적으로 꼭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우겨 넣어줘야 되나 하는. 근데 어쨌든 작은 땅의 야수들은 기대를 하고 읽었던 어떤 초반의 그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설정이 납작한 느낌이 좀 있다. 그래도 읽어보려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리고 옛날에 읽었지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유명한 책 이야기 해봤고요. 이게 마이크가 여기가 있는데 소리가 과연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제가 한번 사운드 체크를 해보고 못 쓰겠다 싶으면 다시 찍고, 여러분들 이걸 보고 계시다면 이것도 소리가 충분히 괜찮아서 제가 올린다. 제 얼굴이 이렇지만 왜 조명도 이렇고 왜 이러냐면 저는 제 방에서 이렇게 불 다 꺼놓고 요 침대 위에 달려있는 요 불 하나만 켜놓고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른 유명한 소설책도 제가 읽어보고 재밌는 거 들고 올게요. 가겠습니다. 안녕.